더불어민주당이 상습 성희롱 발언 의혹이 제기된 목포시 의원의 당적을 박탈했습니다. 목포시의회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일부 농협은 일본 여행을 취소하면 쌀을 보내주겠다고 나서는 등 농촌 지역도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섬의 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포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 씨가 섬의 날을 알리는 조각품을 전시하는 등 행사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이제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하이다이빙 경기에 구름 관중이 몰려 흥행 카드가 되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동료 의원에게 상습 성희롱 발언을 한 목포시의회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적 박탈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목포시 의회가 해당 의원에 대해 어느 수준의 징계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최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가까이 동료 여성 의원을 상대로 상습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목포시 의회 A 의원.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A 의원의 당적을 박탈키로 했습니다. A 의원의 행위가 당 윤리 규범은 물론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며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겁니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 이게 저희 윤리심판원 오늘 의결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 징계가 확정돼도 A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를 방조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목포시 의회도 오는 25일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절차에 돌입합니다. 최고 수위인 제명이 결정될 경우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A 의원은 의원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을 상대로 의원직 박탈을 결정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 피해자인 김수미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 부정응자로 낙인 찍힐까, 2차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 그동안 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회가 의회다워지기를 바라며 작지만 큰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피해에 대해선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적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도심은 물론 농촌에서도 일본 제품을 사지 않거나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면 쌀을 주는 농협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곡성의 한 농협 창고입니다. 직원들이 10kg짜리 쌀을 택배 상자에 옮겨 담느라 분주합니다. 이 농협이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쌀입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그 운동을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북해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러시아로 바꿨습니다.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그 행위에는 그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해야죠. 국민이라면. 최근에는 광주 북구에도 일본 여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여행사마다 일본 여행객이 예년의 절반으로 줄었고 앞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확실히 완전 문의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남으신 분들은 여행 취소 문의나 취소 진행을 하시는 편이에요. 동네 소매점도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직접 일본 제품을 찾아 판매대에서 빼고 품목마다 안내 문구를 붙인 채 불매 운동에 동참합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뭐 어떤 상품들이 일본 거다라는 걸 보고 일단 그 확인되는 거 그거 위주로 빼고 있어요. 일본산 젖병이나 기저귀도 국산으로 대체하려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지만 대형마트의 일본 맥주나 음료수 판매량도 최소 20% 감소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도 일본산 제품은 좀 꺼려지는 게 당연한 심리인 것 같아요. 일본 수출 규제가 확대될 경우 광주와 전남 지역도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불매 운동에 힘을 보태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장마와 태풍 등으로 가장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완도군이 피해 조사와 응급복구에 나섰습니다. 완도군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응급복구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긴급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있고 예산이 수반된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할 방침입니다.
완도군의 태풍 피해 규모는 도로와 어항 등 공공시설 12건과 사유시설 5건으로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부권 도서 산간 지역의 응급의료 환자를 이송하는 전문 헬기, 이른바 닥터 헬기의 계류장이 완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습니다. 신안군 앞해협에 조성된 응급의료 헬기 전용 계류장은 지상 2층 규모로 헬기 관리와 응급의료 전문의, 응급구조사 등이 상주하는 운항 통제실과 헬기 이착륙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닥터 헬기는 목포 오감지구에서 운항해왔고 지금까지 1,800여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 행사로 지정된 섬의 날 행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포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박은선 씨가 사람과 섬을 주제로 섬의 날을 알리는 조각품을 전시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잔잔한 바다 위에 자리를 잡은 섬처럼 돌기둥 3개가 우뚝 서 있습니다. 회오리가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솟아오르듯 역동적인 기운이 느껴집니다. 반복되는 모양과 색깔로 인간과 섬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했습니다. 이탈리아 등에서 활동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포 출신의 조각가 박은선 씨가 다음 달 8일 고향에서 열리는 섬의 날을 맞아 전시한 작품입니다. 저는 내 고향에서 전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전라남도도 섬의 날 행사를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섬 주재관과 체험존을 비롯해 전국의 섬을 알리는 전시 부스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전국에 있는 섬 관련된 푸드와 특산물 이런 부스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실제 섬 주인, 섬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섬 제1의 섬 기념식과 섬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섬의 60%인 2천여 개가 넘는 섬을 보유한 전남. 섬의 날 행사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피서철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열흘 동안 신안 증도에서 섬 갯벌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오고 싶은 축제, 오고 싶은 신안을 주제로 카약과 패들보드 등 해양 레포츠는 물론 갯벌에서 펼쳐지는 레슬링과 닭싸움, 깃발 뽑기 대회와 황금 조개 찾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다음 달 3일에 진행되며 유명 가수의 축하 공연은 물론 해상 불꽃쇼도 함께 펼쳐질 예정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오늘로 10하루째를 맞았는데요. 대회 전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온 하이다이빙 경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찜통 더위 속에서도 인기만큼이나 많은 관람객이 모였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선 처음 열리는 하이다이빙. 멕시코의 히메네즈 선수가 뒤로 2바퀴반을 돈 뒤 완벽한 입수를 선보입니다. 먼저 여자 선수들이 20m 높이에서 2차례씩 다이빙하며 기량을 겨뤘습니다. 남자 선수들의 다이빙 높이는 더 높은 27m. 아찔한 높이에서 펼치는 연기에 관중들의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높은 데서 이렇게 선수들이 아무 망설임 없이 뛰어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스릴 있고 쾌감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이다이빙 선수들은 조선대 건물과 멀리 무등산을 배경으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전 세계 우리 광주의 특별한 건물이 나간다는 게 조금 저는 더 의미 있게 생각했어요. 애들한테 좀 같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애들 끝나자마자 바로 데리고 왔어요. 33도를 넘는 찜통 더위에도 경기를 보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2,300석 규모 관람석에 입장객이 1,900명을 넘었습니다. 미처 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들도 경기장 밖에서 관람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선수들이 전 세계에 100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직접 볼 수 있어서 뜻깊고요. 저희 학교에서 하니까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오늘 여자부에선 멕시코 히메네즈가 1위를 차지했고 남자부에선 미국 로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자 결선 라운드는 내일, 남자부 경기는 모레 이어집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전남도가 수산물 청정 위판장 모델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위판장과 하역 공간 분리, 정화 해수와 저온 경매 시설 설치 등 선진 위생 시스템을 갖춘 청정 위판장을 전남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산지 위판장은 연근의 수산물의 80% 이상을 취급하지만 전국 위판장 상당수가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생 여건이 열악해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집주인을 밖으로 유인한 뒤 집에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2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73살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 등으로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게 만든 뒤 김 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1,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농협이 후원한 물품을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명의로 노인단체 등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보좌관이 된 지 3개월 만에 지원단체 추천을 받고 심각한 문제의식 없이 범행이 이뤄졌으며 보좌관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와 롯데슈퍼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남 농수특산물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롯데슈퍼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456개 롯데슈퍼 매장에서 완도 전복과 무안 양파 등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특판전에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쌀도 처음으로 입점해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